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토마토 TV 월요일 명인의 최수창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죠. 제가 비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한강다리 건너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네요, 지난주에. 자, 오늘 이제 그 시장을 복귀를 하는데요. 매우 좋죠. 기분 좋으신 그 댓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버로 뭐 9,600만 원 버셨다. 예, 뭐돈 벌었다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 또 들립니다. 예, 못 버는 사람만 속상한 것 같은데 짧게 벌던 길게 벌던 크게 벌던 작게 벌던 요즘은 들어가서 뭐 수익 냈다라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죠. 공교롭게도 오늘 그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제가 8월 10일 8월 달에 이야기하는 전략 오늘 그 방송을요 각자의 SNS 계정 있으면 전부 다 퍼나르기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최수창 전문가한테 딱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이렇게 박수를 쳐줄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눈에다가 이렇게 돌덩어리 딱 던져가지고 눈덩어리에 던질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영상 자료가 될 겁니다. 저는요 피하지 않습니다. 이 TV 방송 나오는 거 상당히 즐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에 남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도 기록에 남잖아요. 3월 달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마스터 전략실 올라온다. 그렇죠? 기록에 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록에 남는 거. 오늘 그 기록을 남길 중요한 복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명인들의 복귀의 한마디는요.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무엇이 데자뷰일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지수 그 종목 상승, 종목에 대한 뷰 이게 중요할까요? 그동안 전문가님 종목 장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데자뷰 9.11 그리고 코비드19 정확히 세계적인 WHO 기구에서의 공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붙인 거죠. 19는 2019년도에 발병한 해당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9.11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9월 11일 테러 2001년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하고 데자뷰 현상 아주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증시 상황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0여 년 전에 9.11 테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나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1.48% 오르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서 기분 좋고 뭐 오늘 자동차 얘기를 뻔히 할 것 같았는데 왜 안 하지? 최수찬 전문가 얼마 전에 자동차 얘기하면서 오르는 포인트 관찰. 근데 왜 이런 자랑도 안 하지? 그런 거 안 해요. 오늘은 이걸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요. 공교롭게도 1과 숫자 9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기하게도 1과 9라는 숫자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증시는 폭락했었고 당시 아침 우리나라 증시 개장은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풋옵션이 500배가 터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11 9자와 1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코로나19 19입니다. 그죠? 여러분 1자하고 9입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1하고 9가 또 있습니다. 또 볼까요? 검은 월요일 1987년 검은 월요일이 과연 며칠이었을까요? 10월 19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자와 9자가 있습니다. 아유, 우연의치겠죠. 저도 맞아요. 우연의치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연관성 있다고 찾기는 어렵죠. 서프라이즈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파운드아가 1992년도에 공격받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19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자와 구자가 우연일치상 증시 패닉 상태를 불러왔던 날들이 겹칩니다. 자주 겹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나열하려고 하냐면 9.12 테러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당시 상황 어떤 거냐. 9.12 테러 당시에는요. 공포였습니다. 그 자체로. 세계 무역의 중심에 테러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너 테러범이 아니야. 이동에 제한이 있었고요. 당시 공항에서 보안 시스템이 강화됐고요. 동시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경제에 일정 부분 제한이 돼 있었죠. 제약이 됐었죠. 그러면서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었고 공포스러움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그린스펀이 공격적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또 퍼부었습니다. 공격적인 저금리를 또 열었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미국의 기술주 거품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2000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술주 거품. 우리나라로 하면 대표적으로 새로운 기술 나오겠죠. 뭐 하나로통신, 삼보컴퓨터 등 엄청나게 많은 뭐 메디슨도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술주들이 거품 형성했던 시기인데 기술주 거품이 빠지고 그러면서 9.12 테러 때 충격이 오면서 시장에 패닉 상태가 불렀는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 미국의 그린스펀 의장이 유동성을 퍼붓습니다. 그때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좀 비교해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 유동성, 공포, 그리고 실물 괴리, 그 다음에 당시 9.12 테러 이전의 상승장에선 미국 기술주 거품이 불러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겪으면서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또 출범을 했었죠. 2001년도는 당연히. 자, 이거 지금 고스란히 지금 시점에 대비해 보면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니까 코로나19로 가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고표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없어지고 있고요. 신규 채용 자리도 하반기에 불투명합니다. 감소된 추이입니다. 알바 같은 경우도 사실상 키오스크로 인해 가지고 식당의 서빙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일자리라고 하면 물동량, 온라인 주문량이 많아서 택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당시에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IMF 이후에 비정규직화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업하십시오. 김대중 정부에서는 벤처 창업을 외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금은 창업조차 못합니다. 왜? 이 시국에 누가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누가 가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실료도 높아집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와 지금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해석한 제 관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유동성, 공포, 실물계리 동등한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2015년, 16년, 17년도에 무엇이 잘 갔습니까? 미국하고. 네, 암젠, 길러드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라젠도 있고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술주 거품이 있었습니다. 다 빠졌죠.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20년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제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합니다. 국내 상황으로 비교해 보더라도요. 2001년도 당시에 아파트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아파트 2천만 원과 3-4채씩 살 수 있었다는 거. 아파트 분양시장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딱 두 가지 정책을 폈던 겁니다. IMF 이후에 빠르게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도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9.12 테러 이후에 가장 빠른 경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은 퍼붓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정책을 딱 찍어서 내놨죠. 바로 부동산의 각종 규제에 묶였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전매 제한을 풀어줬던 겁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분양시장이 뜨거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시초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계와 기업과 국가가 있다면 당시에 가계에 엄청난 마법의 지갑을 줍니다. 신용카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신용카드 쓰세요. 신용만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그 이전까지 신용사회라는 것이 특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부작용의 우려가 분명히 선진국 사회에서 1950, 60년대 미국, 그다음에 1970, 80년대 일본에서도 있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 사회에서는 그런 부작용의 우려보다는 신용카드 사회에 선망을 했죠. 고등학생도 뭐 카드 15장,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뭐가 일어나죠? 소비가 자신 있게 일어나고 또한 유동성을 저금리로 퍼부으니까 어떻습니까? 대출의 여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명퇴하고 구조조정 당한 분들이 퇴직금 받은 걸로 무엇을 합니까? 창업을 할까 투자를 할까? 창업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투자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의 분양시장에 투자를 가신 분과 주식시장 20여 년 전에 부자 아빠 되기 기억나십니까? 책? 그 다음에 모 변호사님이시잖아요. 30까지 다 합격해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그 변호사님의 주식 강의 책. HTS 열풍으로 HTS로 전업투자. 나는 매월 400만 원씩 번다. 각종 서적과 투자 재테크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시기가 바로 2001년도입니다. 근데 왜 2001년도에 그렇게 뜨거웠냐고요? 당시 증시가 9.11 테러 이후에 6개월에서 7개월간 쉬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 육박하는 그 시점까지 딱 도달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덤볐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주식 시작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의 길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와 현재 시점 좋은 일자리 있습니까?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업주만 올라가는 게 성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쏠림 현상이 심한 겁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부동산 규제를 정부에서 막아버리니까 집값은 상승해서 주담대에 대출 여력은 있고 저금리 시대고 금리도 낮췄으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비하십시오. 어떻게든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카드를 줬는데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 빚으로 왔지만 지금은 카드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빚입니다. 하지만 내 빚은 아니니까 다 쓰고 보자. 소비가 일단 단기 효과를 충분히 받습니다. 너무나도 그때와 동일합니다. 주식 투자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개미, 장식개미 투자라는 표현이 그때 생겼습니다. IMF 이후에. IMF 이전에 개미 투자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동학개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학이라는 표현이나 개미 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개미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개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인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죽어버린 게 개미인데 동학개미도 동학혁명운동이 역사를 압니까? 그 역사를 안다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동학개미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걸 비유를 하는데 어쨌든 삼촌포로 또 빠질 뻔했네요. 역사 얘기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사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좀 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데자뷰는 그때와 지금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돈의 흐름, 증시 상황, 경제 상황, 실물 경기, 투자의 분위기까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강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5%나 올랐고 LG전자도 올랐고 오르지 못했던 삼성생명도 올랐고 어떻게 보면 순환 상승으로 펌뿌질했던 장세에서 나와서 이런 종목이 가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으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눌리면 사야 됩니다. 눌렸다 사면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기대감을 강력하게 어필하러 나와야 되는 월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타이밍의 시점은 매일같이 데일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기점을 강조하러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 설명 다 됐죠. 그렇다면 기술적인 끝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를 가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2001년도입니다. 당시 기술주 거품으로 빠졌다가 제가 여기서 표를 해볼까요? 펜으로. 안 되네요. 안 되면 말고. 네, 바꿀까요? 됐어요. 자, 앞으로 나가볼게요. 이게 기술주 거품 빠졌을 때입니다. 네, 이때가 기술주 거품 빠졌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9.12 테러야 나 죽었어 하고 다 빠져나가려고 할 때 쭉 올라와서 상승. 근데 어땠습니까? 올라갔던 것 다 되돌림 하락. 이번 구간이 무조건 다 되돌림 하락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허나 단 한 번의 외바닥 구간에서 조정 없이, 예?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서 요거가 되네요. 지워버리고 필요 없네요. 이번 구간 외바닥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과 바이오주 거품이 싹 빠지고 있었고, 작년 저쯤이 바닥인 걸로 보여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나 9.11이나 사실 사건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느닷없이 이게 아직도 뭐 의구심은 듭니다. 누가 고의로 퍼뜨린 건지 아닌지. 사실 뭐 테러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죠. 누가? 네, 미국 백악관에서. 그런데 안 막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설들이 난무했죠. 어쨌든 지금 다 올라온 상태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암시를 저는 이번 달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그러나 8월 10일 현재까지도 보기 좋게 최창 전문가님 초지일관 8월 달에 하락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워줘서 고맙긴 한데요. 참 보기 좋게 계속 오르니까 그냥 웃음이 나요라는 시청자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이 납니다. 아니, 최 전문가가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왜 혼자 나와가지고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하락 경제를 얘기할까? 누구 하나 귀담아 들어주고 좋아할 사람 없는데, 지금 수익 나는 거 수익 자랑이 좋은 시점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올 초에도 하락했을 때도 강력히 제 얘기는 해왔기 때문에 제 전략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저는 보입니다. 무엇이? 올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7월달, 8월달 올려놨던 모든 7, 8월달 올려놨던 것은 하락할 거라고. 되돌림 하락을 무조건 줄 거라고. 이 저점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7월과 8월에 올려놓은 두 달간의 상승분은 다 되돌릴 거라고. 그럼 답 나오네. 2100포인트 이하 깨진다는 얘기네요. 네. 2100포인트 이하는 깨지러 오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가야 되겠죠. 무작정 희망만, 꿈만 더하기, 아이고 그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봐 주시고, 올 3월 달도 그렇게 외쳤을 때 1100 가고 1200 가고 1000포인트 이탈한다고 그 얘기만 기억하시고 제가 했던 얘기 기억 못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제가 맞고 틀리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가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여러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린 지금 증시의 본질적인 실적 가치에 따라서,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 구간이냐, 아니면 돈의 힘으로만 끌어올리는 장세냐 그랬을 때 이건 철저하게 돈의 흐름으로만 끌어올리는 장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범위를 뛰어넘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고, 광풍이 불기도 하는 거고, 여진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모르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뼈를 깎는 경험과 고통을 겪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최소한 1%라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세는요,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다 자동차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종목 많이 안 봐도 돼요. 네, 자동차 태어나서 우리가 20살 넘어서 돈을 벌 때 돈 어디다 제일 먼저 씁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옷도 사 입고. 그렇죠? 사람이 돈 쓰는 형태가 비슷해요.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옷 사고, 밥 먹고, 뭐 여행하고. 요즘 이제 PC나 이런 핸드폰, 가전제품 좀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제품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건 뭡니까?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바뀌어 나가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결국 2020년대, 30년도에는 제가 친환경 산업주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전력 공급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이 친환경 산업에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도약이 될 거고 스마트폰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떴습니까? 없었던 제품이거든요. 전화 통화는 되는데 핸드폰에서 PC가 된다는 개념이 돼버린 거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기존에 굴러가면 됐지 뭘 이건 굴러가는 게 아니야. 그럼 안 굴러가고 뭐 기어가나? 아니 이거는 기름으로 안 가니까 신기하네. 그리고는 자율주행이 돼. 네. 그래서 자동차는 이런 기대감도 평가가 된 거고 PBR에서 저 PBR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게 아마도 시장에 오르는 이유가 이런 걸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 삼성생명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저평가돼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걸 또 쓸어 담았다. 네. 이유는 뭐 명분을 찾자면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저는 오늘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닥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보이는 대로 계속 종목 대응을 하세요. 다만 지수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거 데자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연 최수창 전문가가 8월 때 나와가지고 말이야 한 얘기가 있어. 데자뷰래. 뭔 데자뷰? 2001년 9.12 테러랑 2020년 코로나19랑 데자뷰래. 왜 그런지는 뚜루룩 얘기했어. 근데 과연 지수가 그런 급변동에 노출될까? 계속 올라가는데 돈의 힘으로 가는 건 한계가 명확히 있다라는 우리 역사 교훈을, 증시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홍수 피해주도 단기 테마를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끝으로 명인의 해안. 동학개미요. 제가 좀 성우처럼 해볼까요? 동학개미요. 20년 전의 일을 똑똑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왜 제가 강조하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희망사항으로 주식으로 떼부자 되고 주식으로 매달 이렇게 뭔가 돈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참 쉽죠? 이런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더라도 대다수가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증권 하는 주식 수수료 양도소득 얘기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연 2천만 원 버는 개인 투자자가 5%밖에 안 된다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조금 더 냉정해지는 투자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데자뷰 이 코너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